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우리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진도, B 진도의 가장 첫 번째 진도인 형용사 파트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아마 주 3일이신 분들은 문제구조 수업을 못 들으셨을 텐데 그거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수업 내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 문장구조 수업 듣고 나서 이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들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배운 내용은 형용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형용사의 형태라고 나왔죠. 그럼 우리 영어 단어를 봤을 때 어떤 단어들이 형용사라고 하는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 영어 단어 끝에를 봤을 때 able이나 ive로 끝나거나 혹은 ous나 iv 그리고 뭐 a이나 for 그리고 마지막 ant, ent 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다 형용사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봤을 때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볼까요? 뭐 attractive라고 나왔죠. 이렇게 iv로 끝나고 있으니까 이는 형용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단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형용사는 어떤 자리에 쓸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제목에 보시면 1번 명사, 수식, 밑줄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밑에 보시면 보어, 밑줄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먼저 볼 건데 자, 밑에 보시면 빈칸이 막 나와 있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을 때 명사 앞에 이런 식으로 빈칸이 나와 있으면 얘가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형용사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는 형용사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형용사를 쓰고 났더니 그 앞에 빈칸이 또 나왔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형용사를 이렇게 꾸며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우리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부사, 형용사, 명사 순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앞에 보시면 빈칸이 하나 더 나왔는데 명사 앞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관사예요. 우리 뭐 어나 더 같은 걸 관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명사 앞에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그래서 얘를 줄여서 관부형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부형명 순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우리 관사 자리에 등장할 수 있는 게 소유격도 있어요. 소유격. 소유격은 뭐 my라고 하는 거 있죠. 나의. 이런 건 이제 대명사 파트에서 배울 내용인데 그래서 소유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줄여서 소부형명 순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기 때문에요.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면 자, 옆에다가 적어놓을게요. 자, 보통 관사나 소유격이 등장했을 때는 무조건 뒤에 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빈칸이 나왔을 때는 명사가 없으니까 무조건 명사를 먼저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관사랑 소유격이 나오고 빈칸이 나오고 그 다음 명사가 등장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명사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명사가 아니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방금 전에 명사랑 관사 사이에서는 부사도 있었고 형용사도 있었는데 절대로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때는 부사가 아니라 무조건 형용사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사, 형용사, 명사 이 순서대로 쓰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뭐 빈칸이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으면 이때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때 부사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죠? 자, 무슨 얘기인지 우리 밑에 있는 예문으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첫 번째 예문. 자, 지금 더라는 관사 나왔잖아요. 얘가 바로 관사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무조건 명사를 먼저 써야 된다고 했어요. 제품들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defective라고 하는 i브를 끝나는 형용사가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형명 순서로 써줄 거고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defective라고 하는 단어는 적어주세요. 결함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결함이 있는 제품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단어니까 모르시는 분은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어라는 관사가 나왔고, 자, price, 가격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reasonable은 pri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able도 형용사예요. 그 다음 very라고 하는 건 reasonable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순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reasonable이라는 단어도 외우셔야 되는데 사전에 찾으면 합리적인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저렴한이라고 암기하세요. 저렴한. 우리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건 가격이 저렴한이라는 얘기잖아요. 저렴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우리 20라는 숫자가 나왔죠. 자, 우리 영어에서 숫자는 형용사예요. 20는 형용사. 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숫자는 형용사다. 자, 그래서 20라는 형용사가 branch라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20라는 단어 앞에 nearly는 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부사, 형용사, 명사 순으로 쓴 거예요. 자, 여기서 nearly라는 단어는 대략이라는 표현이에요. 대략. 이따가 뒤에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략 20개의 지사들이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관련된 내용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자, 보어 같은 경우는 2형식이랑 5형식에 등장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문장, product가 주어, 그 다음 is가 동사인데, 자, is는 우리 비동사죠. 대표적인 2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 보어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보어 자리에는 보통 형용사나 명사가 등장하는데 형용사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efective라고 하는 형용사를 쓴 거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비동사는 뭐뭐한 상태이다, 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 제품은 결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he가 주어, found가 동사인데 find라는 동사를 변형해 준 거예요. 5형식 동사. 그래서 product가 목적어, 그 뒤에 defective가 보어. 마찬가지로 defective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준 거죠. 자, 우리 2형식 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는 앞에 있는 요 주어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얘 정식 명칭은 보통 주격보어라고 불러요. 어쨌든 주어를 설명한다. 자, 반면에 우리 목적어 뒤에 나오는 5형식 동사의 보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주어인 he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목적어인 제품, 프로덕트를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품이 결함이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고, 자, found 하게 되면 우리 5형식 동사일 때는 찾다 아니죠.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제품이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어 자리에도 쓸 수 있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자, 자리와 관련된 내용 설명했고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1번 혼동 형용사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별표. 자, 이거 밑에 있는 예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 there was, 자, 어라는 관사 나왔고요. 그 뒤에 increase는 증가하다라는 동사도 가능하지만 증가라는 명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관사랑 명사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는 consider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서 뒤에 있는 increase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다음 문장에서는 매니저가 주어, is가 2형식 동사죠.
그래서 그 뒤에 보어 자리에다가 이렇게 conservate라는 형용사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은 conserve, 밑에 있는 문장은 conservate. 자, 둘 다 형용사인데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자, 형태는 엄청 비슷한데 의미가 전혀 달라요. 자, 위로 올라오셔서 자, 세 번째 보시면 conservate라고 나왔잖아요. 자, conserve는 상당한이라는 형용사고요. conservate는 사려 깊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태는 유사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의미를 구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 conserve는 상당한이요. 상당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수익에서. 그러면 당연히 conservate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자, 반대로 conservate는 사려 깊은 거죠. 그 매니저는 매우 사려 깊대요. 친절하대요. 그럼 당연히 상당한이란 conserve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자, 몇 가지 더 볼게요. 자, 이거 말고 또 뭐 있냐면 자, 표현 advisor이 둘 다 형용사인데 advisor을 하면 바람직한이라는 의미고요. advisory 하게 되면 조언의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하죠. 그럴 때 advisor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onfident, 확신하는, confidential, 비밀이라는 표현 구별하시고, 그 다음 depend가 의존하다잖아요. 그래서 dependable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고, dependent는 의존하는, 의존적인. 바로 밑에 rely도 의존하다라서 reliable, 믿을 수 있는, reliant, 의존하는,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respectful하면 공손한, 예의바른 이라는 표현이고요. respective, 각각의. 그 다음 successful, 성공한, successive, 연속적인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단어들 체크해 드렸어요.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로 ly로 끝나는 형용사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별표. 자, 이것도 예외적인 형태라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원래 ly로 끝나는 영어 단어는 다 부사예요. 근데 몇 가지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형용사의 형태 오른쪽 보면 명사의 ly 밑줄. 자, 명사에다가 이렇게 ly를 붙여주게 되면 형용사예요. 자, 우리 보통 ly는 부사라고 했는데 몇 가지만 형용사로 쓰이고 토익에서는 자, 밑줄 timely, costly, orderly, friendly 이렇게 네 가지만 형용사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기 빼고는 다 부사예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표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timely, costly, orderly, friendly 그대로 있으니까 암기하시고, 자, 추가로 이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daily, monthly, yearly라고 나왔죠. 자, 적어놓으세요. 자, 우리 시간을 나타내주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여준 것도 역시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것만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간 명사 뒤에 ly는 형용사. 그래서 daily 하게 되면 매일이라는 형용사고요. monthly 하게 되면 매월, yearly 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라는 관사가 나와 있고요. 미팅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관사랑 명사 사이니까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weekly는 ly로 끝나는 부사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weekly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맞는 형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간 미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죠? 예외적인 형태니까 이것만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랑 관련된 문제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기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6페이지 볼게요. 우리 프린트로 보시는 분들은 프린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돼요. 자, 프랙티스 보시면 우리 1번 문제 같이 볼 건데요. 1번 문제 보시면 자, 문제 먼저 해결할게요. 빈칸 앞에 어라는 관사 나왔고요. 빈칸 뒤에 increase, 증가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증가하는 명사도 있다라고 했어요. 관사랑 명사 사이에 빈칸이 나왔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죠. 자, 보기 중에서 우리 방금 전에 ly로 끝나는 건 부사라고 했어요. 부사. 앞에서 정리해드린 것만 형용사고요. 걔네 빼고 ly는 다 부사예요. 자, 근데
우리 보통 부사를 만들어줄 때는 형용사 뒤에다가 이렇게 li를 붙여준 게 바로 부사기 때문에 여기서 li를 소거한 우리 A번 샤프라고 나왔죠. 얘가 바로 형용사예요. 그래서 정답은 A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급격한 증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이거는 문제푸는 팁이에요. 형용사에 li를 붙인 게 부사. 자, 그러면 반대로 2번 볼까요? 자, 3번 먼저 봅시다.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on이라는 관사 나왔고요. 어라는 관사. 자, 무조건 명사 써야 되죠. 뒤에 보시면 dining experience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식사 경험. 자, 그 앞에 보니까 thoroughly는 부사잖아요. 그럼 얘는 빈칸을 꾸며주는 거고, 자, 이제 빈칸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우리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빈칸도 형용사 자리인 거죠.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A블로 끝나는 단어가 형용사니까요. enjoyable, A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졌대요. 완전 즐거운 식사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 고르는 문제 같고요. 자, 반대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on이라는 관사가 나왔죠. 그럼 무조건 명사를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뒤에 excellent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빈칸이 명사 자리. 그럼 우리 션으로 끝나는 게 명사니까 recommendation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recommendation은 무슨 의미냐면, 자, 적어주세요. 추천 혹은 추천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추천서 외우셔야 돼요. 보시는 분들은. 됐죠? 자, 이어서 밑에 있는 5번 볼까요?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빈칸 뒤에 10 밑줄 쳐볼게요. 자, 숫자죠. 숫자는 아까 형용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뒤에 minute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럼 이제 빈칸은 형용사를 꾸며야 되니까 당연히 부사를 쓰는 자리네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는 B번 approximately, LOE로 끝나는 단어, 여기 부사고요. 우리 approximately 하면 대략이라는 표현이에요. 대략.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해석하면, 자, 이것은 걸립니다. 대략 10분이. 우리 리뷰는 검토하는 거죠. 새로운 요 프로포절 제안서를 검토하는데 대략 10분이 걸립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형용사와 관련된 문제들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몇 번 볼 거냐면 자, 옆에 있는 26번 같이 볼게요. 26번. 자, 26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문제 먼저 해결하면 어라는 관사, 패션이라는 명사. 그래서 관사랑 명사 사이니까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빈칸은 형용사 자리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임리는 부사 아닌가요? 하시면 안 돼요. 타임은 명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타임리는 명사에다가 li를 붙여준 형용사예요. 그래서 정답은 B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타임리 형용사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관용 표현이라서 같이 봤어요. 자, inner timely passion이라고 나왔는데, 자,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얘는 한 단어예요. in a timely passion. 자, 하나 더 이때 manner라고 쓰셔야 되세요. in a timely manner. 자, 얘는 무슨 의미냐면 시기적절하게 라는 관용 표현이에요. 시기적절하게. in a timely manner, in a timely passion. 꼭 기억하세요. 자, 됐고요. 하나 더 27번도 볼까요? 자,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것도 더라는 관사가 등장을 했고요. report라는 명사가 나왔잖아요. 관사랑 명사 사이니까 빈칸은 repor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 day는 명사죠. day는 부사 아닌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명사에다가 li를 붙여준 형용사죠. 정답은 B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daily는 매일이라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쓴대요. 매일 보고서를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주 동안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의할 형용사 정리해 드렸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혼동 형용사
LOA로 끝나는 형용사 두 가지 맞고, 자 마지막, 자 세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3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수량 형용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별표. 자 형용사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요거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건 개수나 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그래서 형용사 중에서는 수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도 있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수를 나타내준다라고 하는 건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나타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수를 나타내주는 명사는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를 쓰는 거고, 양을 나타내준다는 건 셀 수 없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물의 개수라는 건 없죠. 물의 양을 나타내줄 수 있지만 이런 걸 이제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는 가산명사랑 쓰는 거고, 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는 불가산명사랑 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가산명사, 수를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개를 나타내는 걸 가산 단수명사라고 하고요, 여러 개를 나타내는 걸 가산 복수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개를 나타내줄 때는 단수명사랑 쓰시면 되고, 여러 개를 나타내줄 때는 복수명사랑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형용사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표에 보시면 단수 밑줄 쳐볼게요. 자 단수라고 하는 건 사람 한 명이나 물건 한 개를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수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는 밑줄 another, 또 다른 하나, each, 각각 하나, every, 모든. 자 우리 보통 모든 사람을 every one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체를 다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nother, each, every는 다 단수를 나타내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적어놓으세요. 무조건 단수명사라고 쓰는 거예요. 단수명사 외우셔야 돼요. another, each, every, 단수명사. 됐죠? another, each, every.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형용사 볼게요. 자 여기 조금 어려운데, 자 few, 밑줄 거의 없는 것도 어쨌든 여러 개죠. 복수명사 쓰셔야 되고요. a few, 조금 있는 것도 여러 개인데, 자 이거 별표. 자 우리 보통 붙어 있으면 한 개 아닌가요? 원래 한 개랑 쓰는 게 맞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a few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보셔야 돼요. 조금 있는, 거의 없는. 그래서 a few 자체 뒤에도 무조건 복수명사 쓰셔야 돼요.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 보스는 두 개, 페브럴 여러 개, 매니는 많은 거잖아요. 그럼 다 여러 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니까 적어놓으세요. 복수명사랑 사용한다. 됐죠? 그래서 few, a few, 보스, 페브럴, 매니 다섯 가지 함께하세요. 자, 이거 안 써놨네요. 복수명사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 여러 명이나 물건 여러 개를 나타내주는 거죠. few, a few, 보스, 페브럴, 매니. 자 그러면 단수, 복수, 수를 나타내주는 거 확인했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양을 나타내주는 거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미를 거의 없는 건데, 얘는 양이 거의 없는 거고요. 미를 양이 조금 있는 거고, 머치는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나타내니까 얘네는 불가산 명사를 쓰셔야겠죠. 미는, 어리를, 머치는 불가산.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단수, 복수, 양 세 가지 다 정리했어요. 단수는 another, each, every, 복수는 few, a few, both, several, many. 우리 양을 나타내는 거 미를, 어리를, much. 자 이렇게 세 가지 다 정리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수량이라고 나왔죠. 자 이거 별표. 얘가 제일 어려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수도 나타내줄 수 있고 양도 나타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들이 수량, 양을 둘 다 나타내주냐면, 밑줄 some, 일부, most, 대부분, all, 모든, other는 다른인데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다 어떤 하나의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개수의 일부도 가능하고 양의 일부도 나타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표현이 나와 있으면 수, 양 둘 다 나타내줄 수 있는데, 적어놓으세요. 자
수를 나타내 줄 때는 우리 some 일부라고 하는 게 한 개는 아니죠. 무조건 복수 명사만 가능해요. 자, 절대로 단수 명사는 못 써요. 단수 명사는 안 돼요. 무조건 복수 명사. some 복수 명사, most 복수 명사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자, 양도 가능하다 그랬죠. 불가산 명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some, most, all, other는 복수 명사, 불가산 명사 가능하지만 단수는 안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무슨 얘기인지 밑에 있는 예문으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내려오세요. 자,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every 밑줄 쳐볼까요? 자, every는 모든이죠. 자, 뒤에 워커를 꾸며주는 건데요. 자, 워커드 밑줄 직원 한 명, 단수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every 단수명사 써네요.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유니폼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many 밑줄, many가 hobbie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자, s가 붙어있는 건 여러 개예요. 복수 명사를 꾸며준다. 자, 그래서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취미들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little 밑줄. 자, little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뒤에 water, 물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건데요. 위좀 치시고, 자, little은 양이 거의 없는 거였잖아요. water가 바로 불가산 명사예요. 이것도 명사 파트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자, 그럼 해석할 건데, 자, 우리 방금 전에 little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는 거였죠. 자, 우리 표에다가 little 세모,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few도 세모. 자, few도 그렇고 little도 그렇고 거의 없는 이란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래서 해석하실 때 not을 붙여서 해석하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밑에. 자, 다시 예문으로 돌아가셔서 little은 부정어였죠. 자, 그러면 there is little water. 자, 물이 거의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물통에 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other 밑줄. other라는 형용사가 저널리스트 꾸며주는 건데요. 지금 저널리스트에 s를 붙여준 복수명사가 나와 있죠. 단수명사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other 복수명사. 자, 그래서 사장은 초대할 거예요. 다른 기자들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에서는 올 밑줄. 자, 올이 매기지를 꾸며주는 건데 매기지도 불가산 명사예요. 부분 표현은 양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화물은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량형용사 관련된 내용 설명해 드렸어요. 암기하시고, 자, 문제로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practice 있는데, 자, 우리 첫 번째로 31번 같이 봅시다. 자, 지금 31번 보시면, 자, 나는 구매할 필요가 있대요. 자, 컴퓨터라는 단어가 정답의 힌트네요. 컴퓨터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고르라는 얘기인데, 자, 어라는 관사도 명사 꾸며줄 수 있고요. of이라는 형용사도 명사 꾸며줄 수 있는데, 어라고 하는 건 우리 단수명사랑 쓰는 거죠. 반면에, 자, of 단수명사 쓰시면 안 돼요. of 거의 없는 거잖아요. 거의 없는 것도 여러 개라고 했죠. 복수명사랑 쓰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지금 단수명사가 나왔잖아요. 컴퓨터인데 정답은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A번이 정답이에요. 됐죠? 자,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셔서 34번 봅시다. 자, 33번 보시면 빈칸 매니저들은 참석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빈칸이 매니저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이 매니저가 정답의 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few도 형용사, little도 형용사인데, few 같은 경우는 개수가 거의 없는 복수명사랑 쓴다라고 했고요. 자, little는 양이 거의 없는 불가산 명사랑 쓴다라고 했죠. 둘 다 거의 없는, 의미는 똑같지만 수를 나타냈는지 양을 나타냈는지가 달라요. 그럼 뒤에 managers라고 하는 복수명사가 나왔잖아요. 관리자들을. 그럼 당연히 정답은 A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해석할 건데, 자, 우리 few 거의 없는, little 거의 없는 부정어였죠. 그래서 해석하면, 자, 매니저들은 미팅에 거의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 더. 바로 위에 보시면 33번도 같이 볼게요. 자, 그 웹사이트는 포함한대요. 이러한 정보를. 그럼 빈칸이 정보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정보가 힌트고요. 자, many는 개수가 많은 거니까 복수명사랑 쓰시면 되고, much는 양이 많은 거니까 불가산명사랑 쓰시면 되는데, information이 바로 불가산명사예요. 정보는 보세요. 그래서 many information이라는 건 없어요. much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정답은 B.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나머지 문제는 직접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형용사 파트 진도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액츄얼 테스트 볼게요. 자, 7페이지 보시면 되고 문제 몇 가지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 몇 번 문제 풀어볼 거냐면, 자, 체크하세요. 첫 번째로 1번 문제 이거 바로 풀어봅시다. 시간 1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죠? 볼게요. 자, 오로부터 컴퍼니의 팩토리스죠. 자, 모든 회사의 공장들이 주어고 will be가 동사예요. 자, be 밑줄. 우리 영어 문장에서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요.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 자, 이형식 동사 뒤에는 도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빈칸이 도어 자리고요. 그 뒤에 next week는 괄호.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주는 명사는 부사예요. 자, 이거 하나만 써놓을게요. 문장 끝에다가 시간을 나타내주는 명사가 나와 있으면 얘 자체는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부사. 자, 그래서 보어 자리인데, 우리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 있는데 보통 형용사가 정답이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operational A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모든 회사의 공장은 운영될 거예요. 다음 주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4번이랑 5번 있죠? 이 두 문제 바로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고요. 볼게요.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A 다 지금 다 대문자잖아요. 이런 건 이제 회사 이름이라서 여기까지를 그냥 하나의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안 읽어도 돼요. 그냥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offer 제공한대요. 자, 우리 offer 제공하다라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예요. 자, 그러면 뒤에 목적어 2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목적어인 인프보이즈 직원들 목적어 하나 나왔고요. 사람 목적어. 자, 그 다음 이제 사물 목적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hence benefit이라는 사물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 나란히 나왔으니까 문장 구조는 일단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 뒤에 health benefit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보기에 보시면 example 이게 바로 부사였잖아요. li 지워준 게 형용사니까 바로 위에 B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B. 됐죠? 자,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 health benefit 하게 되면 우리 복지 하잖아요. 건강 복지 혜택이요. 복지 혜택. 우리 benefit 회사에서 이제 복지 제공해 주잖아요. 그걸 benefit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 H라는 사람은 이 회사의 직원들에게 훌륭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1번 문제도 그렇고 4번 문제도 그렇고 이게 몇 형식 동사인지 문장 구조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문장 구조 보시고, 자, 마지막 5번 보고 끝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빈칸 뒤에 30 밑줄 쳐볼게요. 숫자가 나왔죠. 우리 숫자는 형용사. 자, 그러면 얘가 %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요. 빈칸은 형용사를 꾸며야 되니까 이 자리에는 부사를 쓰시는 거예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예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이제 에러이로 끝나는 게 부사니까요. 정답은 D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exactly는 정확히라는 표현이니까 정확히 30%라고 나와 있는 거죠. 모든 최근에 고용된 직원들 중 거의 30%가 졸업했습니다. 외국 대학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부사와 관련된 내용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집에 가셔서 꼭 오늘 배운 형용사 복습하시면 되는데, 자, 정리할게요. 앞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형용사의 기본적인 형태 설명해 드렸어요.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형용사의 자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2형식 동사랑 5형식 동사 배웠는데 간단하게 복습하면 2형식 같은 경우는 be, become, remain 이렇게 세 가지 동사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be, become, remain 뒤에는 보어인 형용사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5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 KFC, keep, find, consider, 마지막 make 이렇게 네 가지가 토익 시험에서는 5형식 동사로 출제되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문장 구조할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우리 일반 형용사,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그리고 에러로 끝나는 형용사 얘네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꼭 노트에 한 번씩 써보시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량 형용사 배웠는데 오늘 배운 거에선 이 수량 형용사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것도 꼭 노트에 한 번씩 써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복습하시고 나서 뒤에 보시면 관련된 문제 practice 있고요. 그 다음 actual test 1, 2 있으니까 요거 풀어서 오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9페이지 문장 분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구조 분석하는 연습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자, 문장 분석이라는 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적어놓으세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영어 문장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 건 문장의 동사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 찾기. 자, 그래서 동사를 찾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문장에서의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 요 나머지 문장 성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직독직해 하시는 거예요. 자, 직독직해라는 게 뭐냐면 읽은 즉시 바로 해석한다는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인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우리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동사를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모든 회사의 공장들은 뒤에 will be 밑줄 쳐볼게요. 얘가 동사죠. 자, 그럼 첫 번째 동사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주어, 목적어, 보어 찾아야 되잖아요. 모든 회사의 공장들이 이 문장의 주어인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비동사는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operationally 문장은 끝났어요. next week는 괄호 문장에 필요 없는 부사.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확인을 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을 하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문장을 읽을 때 예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자, 읽어볼게요. 옳은 모든이죠. 모든 더 컴퍼니 회사의 팩토리 공장들은 자, will be operational 운영될 거예요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next week 다음 주에. 자,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석하실 때는 이렇게 직독직해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관련된 문제들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요. 이 밑에 있는 문제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정답이랑 해설은 다 카페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 채점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채점 banco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문제 몇 가지 같이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눌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까지 할 거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은 저희 학원에 오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오셔서 이 교재 구매하시고 수업 이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하셨어요.